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면 이곳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징계위원회,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립니다. 8명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게 되죠. 그리고 증인 신문 이후에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징계를 결정할 겁니다. 당초 황태순TV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은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기보다는 징계 중에 그 다음 순위인 이른바 정직이라는 그 자기들 나름대로는 묘수를 택함으로써 사실상 효과는 해임에 이르게 하고 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2년 임기를 갖다가 지켜주었다 하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릴 것으로 이미 파다하게 서초동과 여의도에서는 그 말이 돌고 있습니다. 마침 여당 민주당의 중진인 설른 의원이 벌써 그런 얘기를 갖다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초 윤석열 총장 지난 11월 24일이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징계 사유 6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들이 나름대로 비장의 무기라고 꺼내 들었던 것이 이른바 법관 문건, 법관 재판부 사찰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법원에서도 이유 없다, 사실상 이유 없다 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다음에 법조계라든가 많은 쪽에서 심지어는 국가 정부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법조 대관을 갖다가 6,2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사서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법관 문건 그 다음으로 내밀었던 또 비장의 히든카드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손상이라는 또 묘한 겁니다. 그건 뭐냐니까 지난 10월 말에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은 계속 퇴임 후에 정치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요즘 보니까 지지율이 1등, 2등을 다툽니다. 요즘은 부동의 1등입니다만 그 당시 1등, 2등을 다툽니다.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김도읍 의원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때 저는 퇴임 후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민주당과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것이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 후에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곡해하고 왜곡하고 비틀어서 이것이 실제 그때 윤석열 총장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 그러니까 내가 딱 떨어지게 전 죽어도 정치 안 합니다 라고 그 이야기 안 했다고 이것을 여튼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라는 식으로 걸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을 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지난 10월 말에 국정감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인가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 대전고검을 방문해서 특강을 하게 되고 또 보면은 그 당시 대전지검에 또 있는 그 검사들의 등을 두들겨 줍니다. 윤석열 총장도 한때는 2013년 그 당시 특별수사팀장 하다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고 국정원 댓글 문제를 갖다가 전면 부각시킴으로써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미운털이 박혔죠. 그래서 대구고검으로 대전고검으로 그야말로 유배 생활을 갖다가 거의 3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아픔에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 가서 윤석열 총장은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후배 검사들에게 아마 후배들이 물어봤겠죠. 아니 총장님 그 딱 떨어지게 왜 말씀을 하셨으면 그냥 깔끔할 텐데요. 괜히 이런저런 구설수에 안 오를 텐데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때 윤석열 총장 그렇다면 내가 퇴임 후에 백수가 되어서 그러면 집에서 개 3마리 키운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 대법관 등
이른바 전관예우의 전국 단위일 경우, 전국 단위를 관장했던 검찰총장의 경우는 대한변협의 그 내규에 의해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15년 퇴임했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도 2년이 지난 2017년이 지나서야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실제 윤석열 총장 퇴임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변호사 개업 말고 주로 하는 게 보면 대학 가 있는 거죠. 대학 가서 뭐 후진들 뭐 가르치고 뭐 이런 정도 이야기인데 뭐 그런 것을 갖다가 아주 그 윤석열 총장답게 그렇다고 내가 백수가 되어서 집에서 개 3마리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퉁 치고 넘어갔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총장 나이 50대에서 늦깎이로 결혼해서 그렇다고 뭐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보니까 개 이름이 개 종류가 비숑이라는 개더군요. 비숑 2마리하고 약간 좀 약간 장애가 있는 진돗개 1마리 이 개 3마리를 키운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이거 갖고 왜 딱 떨어지게 나는 정치 안 하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실 했습니다. 1월 초에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그야말로 막 이리저리 그 난타를 당할 때도 이미 윤석열 총장 그 당시에 보면 거의 2자릿수 9%를 넘어서 10% 여론조사 올랐을 때 당시 대검에서 잘 기억해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 이름을 넣지 말아주세요 하고 공식으로 각 여론조사 기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국민들이 보면 윤석열 총장 지금 30% 육박하는 지지율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 정치 안 하니까 저를 지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란 말입니까? 물론 지금 민주당과 지금 청와대에 있는 양반들 진짜 개구리 올챙이 적성을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그토록 보면 당신들 흐름의 비조로 생각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뭐 했습니까? 다시는 정치 안 한다고 전두환 대통령한테 각서 쓰고 미국 가서 미국 도착하자마자 정치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85년에 귀국한 이후에도 그 당시 85, 86년에 일본 건국대 사태 났을 때 그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굉장히 험악하게 나오자 그때 보면 개헌만 되면은 나는 대통령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개헌되자 그 개헌은 전두환 정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힘에서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난 출마하겠다 말 바꾸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정치할 생각이라면은 지금 추미애 씨나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바라는 대로 저는 어떠한 경우든 정치 안 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 어느 순간 정치할 거라면은 사정 변경이 생겼고 이러저러한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우리는 정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멀리 김대중 대통령 볼 거 있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민주당 당장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얘기해놓고 실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자 강제 종료시키지 않았습니까? 실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정치할 마음이라면은 굳이 그렇게 이리저리 시달려가면서 정치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자기 뚜벅뚜벅 자기 길 걸어갈 필요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마냥 문재인 현 대통령 마냥 그런 식으로 그때 공고한 직역만 모면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와 이용구 법무차관과 이들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법관 문건 갖고는 안 되고 정치적 문제 이거 갖고 계속 시비 걸면서 계속 집권 여당의 민주당의 의원들이 나와서 왜 뭐 정치 안 한다고 각서라도 쓰란 말입니까? 각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당 당시 총재죠. 통일민주당
총재하면서 3당 합당할 때 뭐 했습니까? 내각제 각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각제 각서 쓰고 써놓고도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니까 난 내각제 각서 쓴 적 없다 라고 얘기하다가 정작 그 당시 1990년입니다만 10월 중하순경 내각제 각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되니까 이제는 할 말 없으니까 정치 공작이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사합니다. 하지만 명색이 자기 자신이 법률, 일반 법치주의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때그때 요리조리 말 바꾸고 이런저런 회개한 논리로서 그 어려운 지경을 갖다가 피하려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을 3개월 정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이 난리를 피웠다면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오늘 3개월 정직 떨어지면 아마 이 문제를 갖고 아마 소송을 하겠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 판사들이 봤을 때 야 이거 하려고 그동안 그 일을 했고 지금 6개 조항이라는 것이 뭐 법관 사찰 문건이니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니 어쩌고 저쩌고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섣불리 지금 문재인 정부나 추미애 법무부 손 들어주었다가 역사에 영원히 기록에 남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느 법관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자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까? 사실 2020년 2월 15일 오늘 어떤 결정이 내릴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떠도는 이야기로 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원래는 처음에는 해임 생각하다가 해임했을 경우 너무 역풍이 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제 총장, 검찰총장을 허물어뜨린 역사의 죄인이 되니까 이건 피하자. 그러면 정직으로 가자. 6개월 정직했더니 6개월 정직하는 경우는 6개월 정직하면은 내년 6월 정도에 이제 정직이 풀리게 되면 그때는 이미 후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 훗날 그 소송에서 윤석열 총장이 승소하는 경우는 한 검찰의 두 총장이라던가 아니면 사실상 꼼수를 써서 해임은 해임이 돼 간판은 6개월 정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온 꼼수가 3개월 정직인 겁니다. 근데 그 사유로들은 이 법관 사찰 문건은 이미 약발이 떨어졌고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갖다 걸고 넘어가려 하는데 그나마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도 공개 장소에서 대전고검과 대전지검 검사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내가 그렇게 저렇게 국정감사장 정치인들이 서로 정쟁이 난무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검찰의 총수인 내가 그러면 내가 백수가 되어서 2년 동안 백수가 되어서 비숑 2마리와 진돗개 1마리를 집에서 키우고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사실상 나는 정치 활동에 맞지 않는 사람이고 그런 거 할 생각도 없다 라는 뜻을 갖다가 피력했다는 공개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오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4명이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만은 왜 심재철 국장은 자기가 회피했죠.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또 이들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큰 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 사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리해서 무도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라낸다면은 정한중 위원장 외대 교수죠. 이 양반은 지금이라도 정치 안 한다고 왜 확답하지 못하느냐. 정한중 씨, 당신 이른바 어떻게 참새 따위가
큰 권위의 뜻을 알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휘두를 때마다 가서 예 합니다 안 합니다. 어디 뭐 잡범입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라면은 또 YS 대통령이라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아마 가서 지금이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상황 바뀌면 딴소리 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윤석열 법치주의자, 헌법주의자 윤석열 총장은 그런 꼼수는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있게 될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어떤 판단을 낼지 우리 한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